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이어서 마지막까지 발표된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사퇴하면 그 단일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좀 사퇴를 하고 본인으로 좀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걸 끝까지 조금 하셨는데 일단 불발은 됐습니다만 뭐 일부 인사들은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일부 인사가 아니라요. 우리 그냥 당의 전략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실제 그 선거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모델은 지난 총선 과정 부산 수영구에서 나온 모델밖에 없다. 네. 당시에 이 장해찬 후보가 여러 논란 끝에 우리 당의 공천이 취소돼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 또 그 전에 공천을 받았었던 프리미엄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후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민주당 있었잖아요. 후보가 된다라는 네. 위기감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당시에 개헌선이 흔들릴 정도로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정말 개헌선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이 발동하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장해찬 후보 뽑으면 내 표는 사표되고 이거 정말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하는 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다 정현욱 후보, 우리 당의 후보가 지금 이제 의원이 된 정현욱 의원이거든요. 그분에게 몰리면서 네. 51%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40%를 기록하면서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대략 한 자릿수대로 묶어두면서 김문수 후보가 45%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라는 당선될 수 전략으로 있다. 가야 돼요. 예.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유권자, 지지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들을 한번 묶어봤는데 일단 각 후보마다 최고치와 최저치가 다르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릴까 해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좀 보시면 물론 뭐 50%가 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최고치가 49.3 그리고 최저치가 43.6%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최고치가 42.7, 최저치는 36.0%. 또 이준석 후보는 최고치가 10.3을 찍었고 최저치는 7.5%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정광재 대변인은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그래도 될 만한 후보로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서 이준석 후보의 표를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3자 구도 속에서 지금의 어떤 표심 흐름은 좀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제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네.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좀 굳어졌다. 거의 굳어졌다. 네. 그 중에 이제 일부 한두 개의 여론조사는 약간 좀 그 기존의 추세하고 좀 다른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흐름은 잡혀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남아있는 한 5일 기간 동안 어떤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따가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또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는 거니까 예. 사실은 이 흐름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한 건데 저는 그 어떤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 들어가서 그게 어느 정도의 파장이 일긴 일겠지만 큰 연못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굳혀졌다. 다만 저희도 지금 굉장히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캠페인이 1, 2, 3 캠페인이 있습니다. 1, 2, 3이요? 네. 네. 1번 이재명 후보에게 3표 더 몰아주세요. 1, 2, 3 캠페인이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 표 몰아주는 건 어떻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나가자. 혼자 투표하지 투표하러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투표장으로 같이 가셔서 가는 동안 이재명 후보가 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어야 하는가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는 캠페인. 그래서 저희가 1, 2, 3 1번 이재명에게 2번
이재명에게 3번 3표를 더 뭐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들을 잘 유지해 간다면 지금의 이 큰 흐름 이재명 후보가 한 40% 중후반 정도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투표하러 투표하러. 갔습니다. 네. 1, 2, 3 저거 좀 괜찮은데 개혁신당은 뭐 없나요? 아, 저희도 1, 2, 3 캠페인이 있죠. 예. 1, 2, 3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번호인 4번 후보가 1, 2, 3 후보를 같은 꺾고 공동 캠페인이에요. 무슨 캠페인 아니고 예. 어쨌든 1, 2, 3은 지금까지의 안 어떤 된다. 정치를 좀 이렇게 만들어 온 1, 2, 3은 네.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1, 2, 3 다음 세대인 4번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좋은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1, 2, 3 캠페인을 오늘부터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마지막 TV 토론까지 반영된 여론조사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네. 그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론회 때 나온 게 이준석 후보에게는 약간의 역풍으로 지금 오는 상황인데 오늘 좀 반격을 하려는 시도를 하실 것 같고 네. 전망하시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9시에 이제 그 범죄 일람표 내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에 대한 입증이 된 것을 공표를 하고 본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지 명징하게 아마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아마 그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 1강이라는 구도는 부정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 과반을 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구도가 센 선거임에도 1등 후보에게 과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결코 이재명 후보가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적격하지 않다라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제3계차의 토론을 보면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실력과 비전이 누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아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방탄 후보냐 반탄 후보냐 아니면 기적을 만들어준 동탄 후보냐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조어를 이제 뚝딱뚝딱 잘하시네요. 네, 갑자기 막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 우리 이계인 최고께서 뭐 그 희망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이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가져가시는 것까지는 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이런 네. 것을 과연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렇게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한 적이 있었던가? 네. 과연 그런 모습이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국가 지도자 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